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어느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안개가 자주 끼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개마을이라 불렸는데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울창한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곳이었답니다.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당산나무가 서 있어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었고 집집마다 낮은 돌담 너머로 정겨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공기는 늘 달콤한 풀 내음을 머금고 있었으며 밤이면 쏟아질 듯한 별들이 지붕 위를 하얗게 수놓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그 마을의 가장 높은 자락,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심성이 착하기로 소문난 청년 달수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성껏 물을 길어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지요. 비록 집은 낡아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문창지가 떨렸지만 달수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정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효심만큼은 누구보다 깊어 마을 어르신들의 칭찬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달수의 어머니는 수년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침병을 앓아 자리에 누워 계셨는데 달수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산을 타며 약초를 캐어 팔아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달수는 어머니의 병환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늘 아들의 고생을 미안해하며 눈물 지으셨지만 달수는 그럴 때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야윈 손을 꼭 잡아드리는 효자 중의 효자였답니다. 어느덧 산에는 찬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들이 붉게 물드는 깊은 가을이 찾아왔지만 달수의 마음은 다가올 겨울 걱정에 무겁기만 했습니다. 기온이 떨어질수록 어머니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고 웬만한 약초로는 차도가 보이지 않아 달수의 근심은 나날이 깊어만 갔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영험한 산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그곳은 워낙 험준하여 목숨을 걸어야 갈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달수는 매일 밤 정한수를 떠놓고 어머니가 건강해지기를 빌며 기적 같은 산삼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달수의 하루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미음을 끓이는 일로 시작되었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부엌 대기에서 그는 정성껏 불을 지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나무가 타닥타닥 타는 소리를 들으며 달수는 오늘이야말로 정말 좋은 약초를 발견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지요. 정성이 가득 담긴 미음을 어머니 입에 한 술씩 떠넣어드리며 달수는 어머니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제가 반드시 좋은 약을 구해올게요. 라고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손을 잡고 얘야, 내 걱정은 말고 너무 깊은 산속까지는 들어가지 마라. 네가 무사한 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보약이란다. 라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달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가슴이 아려왔지만 겉으로는 씩씩하게 대답하며 망태기를 챙겨 집을 나섰는데 그의 발걸음에는 효심과 책임감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에 접어들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고 달수는 집신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매며 험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우거진 수풀이 달수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는 거침없이 발을 내디디며 약초의 흔적을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는 산중에서 달수는 때때로 발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는데 혹시라도 전설 속의 산삼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흔한 도라지나 더덕뿐이었고 어머니의 병을 단번에 고칠 수 있는 약물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아
달수의 마음은 조금씩 조급해지기 시작했답니다. 달수는 자신의 배고픔도 잊은 채 산의 정상을 향해 올라갔으며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가려도 쉼없이 손을 움직여 덤불을 헤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생할수록 어머니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힘든 줄도 모르고 산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약초꾼의 본분을 다하고자 애를 썼지요. 가끔씩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귐은 마치 달수의 효심을 응원하는 듯했고 가끔 지나가는 다람쥐들은 달수의 길동무가 되어주어 적막한 산행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이 자리를 옮길 무렵 달수는 잠시 바위에 앉아 집에서 가져온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요기를 했습니다. 물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며 그는 멀리 보이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저 멀리 작은 초가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실지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내가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아니야, 실망보다도 그저 내 걱정만 하시겠지. 라고 중얼거리며 달수는 다시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더욱 깊은 숲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 잠시 들러 물을 채울 때면 동네 안악들은 달수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한마디씩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달수 총각, 오늘도 저 험한 산을 오르려나? 자네 어머니 기침 소리가 어젯밤에도 담장을 넘던데 고생이 참 많네. 라며 걱정 섞인 인사를 건넸고 달수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예, 아주머니,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신령님께서 정성을 봐주시면 언젠가 좋은 약초라도 하나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며 묵묵히 길을 채비하곤 했답니다. 달수의 집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채소들이 심겨 있었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돌볼 수 없어 달수가 틈틈이 잡초를 뽑아주곤 했습니다. 그는 텃밭을 보며 어머니가 다시 건강해져서 이곳에서 함께 웃으며 농사를 지을 날을 꿈꾸었고 그 꿈은 달수가 매일 산을 오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녹록지 않고 주머니는 비어 있었지만 달수의 마음 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대한 보물이 자리 잡고 있어 그는 결코 가난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지극한 효자만이 만날 수 있다는 만년 묵은 산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산삼은 스스로 움직이며 사람의 눈을 피한다고 전해졌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가 간절히 원하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어 병자를 구한다는 신비로운 전설이었답니다. 달수는 그 전설을 믿으며 자신이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어머니의 병세가 조금이라도 호전되기만을 바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산에서 비를 만나 옷이 흠뻑 젖은 채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달수는 자신의 몸이 젖는 것보다 망태기에 담긴 약초들이 젖어 효능을 잃을까봐 더 걱정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자신의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서둘러 약초들을 갈무리하고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안을 따뜻하게 갑히곤 했지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네가 병이라도 나면 나는 어떡하느냐. 제발 네 몸부터 챙기거라 라고 꾸짖으셨지만 그 꾸지람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달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달수의 일상은 이처럼 단조롭지만 숭고한 희생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런 달수를 보며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곤 했습니다. 가끔은 장터에 나가 약초를 팔아 쌀 몇 대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밑반찬거리를 사올 때면 달수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비록 적더라도 그것을 나누고 아끼며 어머니를 모시는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고 그것은 마을의 큰 귀감이 되었던 것이지요. 찬이슬이 맺히는 어느 이른 아침
달수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는데 그곳은 늙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낮에도 어둑어둑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곳이라면 혹시라도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약초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그는 가시덩굴에 긁히는 고통도 참아가며 전진했습니다. 숲은 고요하다 못해 엄숙한 기운마저 감돌았고 달수는 숨을 죽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땅바닥을 살피며 혹시 모를 보물을 찾아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숲속의 공기는 서늘했지만 달수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고 그는 가끔씩 멈춰서서 산신령님께 부디 저희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산의 정적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으며 달수는 그 간절함이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은은하게 비치는 안개 너머로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바위 틈을 발견하게 되었고 달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끼가 가득 낀 오래된 바위가 있었고 그 옆으로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너무도 평화로워 달수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잠시 손을 씻고 목을 축이며 쉬어가기로 했는데 물맛이 마치 꿀처럼 달콤하여 온몸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달수는 이 맑은 물을 떠다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으며 작은 호리병에 정성껏 물을 담으며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리니 그의 마음은 다시금 희망으로 가득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산속의 날씨는 변덕스러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자 달수는 서둘러 하산할 준비를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았고 그때 바위 틈새에서 가냘프게 흔들리는 초록색 잎사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예사로운 풀과는 다른 기품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잎사귀를 살폈지만 그것이 산삼인지 아니면 다른 진귀한 약초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으나 왠지 모를 신비로운 기운에 이끌리게 되었지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달수는 그 약초를 캐는 대신 표식을 해두고 내일을 기약하며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비탈진 길은 빗물에 젖어 매우 미끄럽고 위험했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한 위기를 넘기며 그는 오직 집에서 기다릴 어머니 생각만을 했고 자신이 다치면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더욱 조심하며 발을 내디뎠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산 전체를 삼킬 듯이 쏟아졌고 달수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산길을 헤치며 마을의 불빛이 보이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마침내 마을의 희미한 등불이 보이기 시작하자 달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집을 향해 뛰었으며 온몸이 진흙탕이 되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 걱정뿐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며 어머니, 저 왔어요 라고 크게 소리치자 방 안에서 희미한 어머니의 대답 소리가 들려왔고 그제야 달수는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데우고 어머니의 안부를 살피며 오늘 본 그 신비로운 약초 이야기를 가슴속에 고이 간직한 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꿈속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나타나 자신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산의 정상 쪽을 가리키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달수는 그것이 예사로운 꿈이 아님을 직감했고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내일은 반드시 그곳에 다시 가보겠노라. 굳게 다짐하며 젖은 옷을 말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그 모든 감정을 이겨낼 만큼 강력하게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하늘 아래 달수는 다시 산을 오를 채비를 마쳤고 어제 보았던 그 장소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는데 공기는 전날보다 훨씬 투명하고 상쾌했습니다. 그는 어제의 표식을 찾아 숲을 헤치며 나아갔고 마침내 그 바위 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어제 보았던 식물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으며 그의 손길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부드럽고 세심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달수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손끝은 흙으로 검게 물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오직 땅속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하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낸 것은 놀랍게도 어린아이의 형상을 닮은 아주 오래된 산삼이었고 달수는 너무도 놀라 숨을 멈춘 채 그 신비로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자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고 그는 산신령님께 감사의 절을 올리며 소중하게 산삼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삼을 품에 안고 내려오는 달수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으며 그의 가슴속은 이미 건강해진 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늘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성실하고 착하게 살겠노라.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약속하고 또 약속했답니다.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이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릴지 고민했지만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산허리를 감싸던 안개가 차가운 바람에 흩어지고 눈발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하던 어느 늦은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달수는 어머니께 드릴 따뜻한 물을 끓여놓고 다시 산으로 향했는데 평소보다 공기가 무거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요. 길가에 핀 마른 풀꽃들이 세찬 바람에 바르르 떨고 있었고 달수는 집신 사이로 파고드는 한기를 견디며 가파른 바위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바위 그늘 아래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달수는 깜짝 놀라 황급히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위 아래에는 낡은 도포를 걸친 한 노인이 창백한 안색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숨소리가 너무 가냘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달수는 노인의 어깨를 흔들며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노인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차가운 땅바닥에 몸을 맡긴 채 가느다란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인을 감싸 안았고 자신의 온기라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인의 거친 손을 정성스럽게 주무르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자 달수는 이대로 노인을 두면 목숨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리고 노인을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험한 산길을 내려가는 일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고 달수의 숨소리는 거칠어만 갔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어르신. 곧 따뜻한 방 안에 도착할 겁니다. 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달수는 미끄러운 눈길을 조심스럽게 내려왔고 그의 이마에서는 차가운 눈과 섞인 뜨거운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달수가 노인을 업고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마침 길을 지나던 먼 친척벌 되는 박씨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씨는 평소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욕심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달수가 모르는 노인을 업고 오는 것을 보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달수 아닌가? 이 눈보라 속에 등에 업고 있는 그 노인은 누구이며 저 괴나리봇짐에는 무엇이 들었기에 그리 소중히 챙기나? 라고 묻는 박씨의 목소리에는 탐욕스러운 호기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달수는 숨을 몰아쉬며 산에서 길을 잃고 쓰러지신 어르신입니다. 우선 사람부터 살려야 하니 나중에 말씀 나누시지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달수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그의 시선은 노인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보찜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저 녀석이 아무 이유 없이 저런 노인을 데려올 리가 없지. 분명 저 보찜 안에 감나가는 물건이라도 들어있는 게 분명해. 라고 중얼거리며 박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달수의 뒤를 몰래 밟기 시작했답니다. 집에 도착한 달수는 노인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어머니가 누워 계신 방에 온기를 나누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더 지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얘야, 이분은 누구시냐? 안색이 너무 좋지 않구나 라고 걱정하셨고 달수는 산에서 구한 분이니 걱정 마세요. 제가 정성껏 돌볼게요 라고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달수는 정성껏 물을 데워 노인의 온몸을 닦아내고는 귀하게 아껴두었던 약초를 다려 노인의 입술에 조금씩 흘려 넣어주며 그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노인은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달수는 한숨도 자지 않고 곁을 지키며 노인의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초 다리는 냄새와 흙벽에서 배어나오는 구수한 냄새가 섞여 묘한 평온함을 자아냈고 어머니도 아들의 선행을 묵묵히 지켜보며 기침을 참으셨습니다. 달수는 문득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게 되었는데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고고한 기품이 서려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평범한 떠돌이 노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달수가 산에서 금괴가 든 보따리를 가진 노인을 데려왔다는 헛소문이 박 씨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달수가 드디어 복을 받았나 보네. 그 노인이 보통 부자가 아니라던데 정말일까? 라며 수군거렸고 아이들도 달수의 집 앞을 서성거리며 안을 들여다보려 애썼습니다. 평화롭던 달수의 집 주변으로 묘한 탐욕의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지만 정작 집안의 달수는 그런 소문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노인의 회복만을 위해 온 정성을 쏟고 있었지요. 오후가 되자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김할머니께서 달수의 집을 찾아오셨는데 할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서 있는 달수를 불러 세우고는 낮은 목소리로 달수야, 지금 마을 인심이 흉흉하다. 박 씨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니 몸 조심해야 한다. 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눈을 가리는 법이니 네가 데려온 손님을 잘 지키고 너 자신도 잃지 말거라. 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달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며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달수는 할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와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뜨며 달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동자는 맑고 깊어서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고 달수는 반가운 마음에 어르신, 정신이 드십니까? 몸은 좀 어떠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달수의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달수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신령처럼 인자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지 손짓으로 물을 청했고 달수는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숭늉을 노인의 입가에 대어드렸습니다. 물을 마신 노인은 비로소 작은 목소리로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겼구먼 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그 말투가 무척 정중하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달수는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니 마음 편히 쉬십시오. 이곳은 누추하지만 어르신께서 기운을 차리실 때까지 얼마든지 계셔도 됩니다. 라고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리더니 박 씨가 대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불쑥 들어와 큰 소리로 달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달수, 안에 있는 노인은 좀 어떠신가? 마을 어르신들이 걱정하시기에 내가 직접 보러 왔네. 라며 안방 문을 벌컥 열려는 박 씨의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달수는 급히 밖으로 나가 박 씨를 가로막으며 어르신께서 방금 깨어나 안정이 필요하시니 나중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박 씨는 눈을 번뜩이며 방안을 기웃거렸습니다. 박 씨는 달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네가 뭘 숨기려고 이러나? 그 노인이 가져온 보찜에 혹시 나라에서 그 많은 물건이라도 들어있는 거 아냐? 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는 달수의 가난한 형편을 들먹이며 어울리지 않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수상하다고 몰아세웠고 마을 사람들 몇몇도 대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손님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꾹 참으며 제 양심에 거리낄 것은 하나도 없으니 당장 나가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투덜거리며 물러갔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미련이 가득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거봐라. 달수가 저렇게 숨기는 걸 보니 분명 뭔가 있다니까. 라고 속삭였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달수가 산신령의 보물을 훔친 노인을 숨겨주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돌기 시작했고 마을 분위기는 점점 이상하게 과열되었습니다. 평소 달수를 아끼던 이들도 박 씨의 집요한 선동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달수의 집은 더 이상 예전처럼 평온한 안식처가 아닌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이 소란을 모두 듣고 있던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달수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히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아서 작은 욕심에도 금이 가는 법이지. 나 때문에 자네가 곤란하게 되었으니 미안하구먼. 이라고 노인은 사과했지만 달수는 오히려 노인을 위로하며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오직 어르신의 건강과 제 어머니의 평안만을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는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니 개의치 마십시오. 라는 달수의 말에 노인은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노인은 달수가 캐온 약초들을 유심히 살피더니 그중 몇 가지를 가리키며 이것들을 섞어 어머니께 드려보게. 내가 의술을 조금 아는데 이 조합이 어머니의 기침에 도움이 될 걸세.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달수는 노인이 일러준 대로 약초를 다려 어머니께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몇 년간 어머니를 괴롭히던 거친 기침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수는 노인의 비범함에 다시 한번 놀라며 감사의 절을 올렸고 노인은 그저 허허 웃으며 자네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약효가 듣는 것이니 내 공이 아니네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수는 어머니와 노인을 위해 정성껏 죽을 끓여 대접했는데 비록 산나물 몇 조각이 들어간 소박한 죽이었지만 그 맛은 무엇보다도 담백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노인은 죽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는 달수에게 자네는 평생 산을 타며 약초를 캤으니 산의 이치를 잘 알겠군. 산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달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산에서 가장 귀한 것은 보물이 아니라 산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맑은 공기와 생명을 살리는 물, 그리고 변치 않는 정직함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노인은 달수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네.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만 쫓느라 정작 자신의 발밑에 있는 소중한 진실은 밟고 지나가기 일쑤지. 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서 노인과 달수는 밤늦도록 인생의 도리와 자연의 순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달수는 노인의 지혜로운 말씀에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박 씨의 의심 섞인 시선이 머물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하여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노인은 기운을 차려 마당을 거닐기도 했지만 박 씨와 일행들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 달수의 집 돌담 너머로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달수는 그럴수록 더욱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며 노인을 극진히 모셨고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는 것에만 집중하며 외부의 압력을 견뎌냈습니다. 노인은 그런 달수를 보며 이제 곧 때가 올 것이네. 진실은 물 위에 뜬 기름처럼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지. 라고 달수를 격려하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씨는 결국 마을 장정 몇 명을 대동하고 달수의 집 대문을 부수듯이 들어와 더는 못 참겠다. 당장 그 노인의 보찜을 공개해라. 마을의 안녕을 위해 수상한 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마당을 가득 메웠고 달수는 노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손님에게 이토록 예우가 없어서야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라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닥치자 어머니는 겁에 질려 떨고 계셨고 노인은 조용히 달수의 어깨를 짚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노인의 등장의 순간 마당에는 정막이 흘렀는데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이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박 씨를 바라보며 그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내 보찜 속의 보물을 오늘 보여주겠네. 다만 그것을 보고 난 후의 책임은 온전히 그대들의 목숨을 잊지 마시오. 라고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박 씨는 침을 꼴깍 삼키며 줬소. 보물만 확인하면 우리도 더는 간섭하지 않겠소. 라고 큰 소리쳤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사람들도 긴장하며 노인의 손끝을 주시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낡은 보찜의 끈을 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기대와 공포가 섞인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달수도 노인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몰라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끝까지 노인의 곁을 지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함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보찜이 서서히 열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금괴도 보석도 아닌 빛바랜 책 한 권과 낡은 침통, 그리고 작은 인장 하나뿐이었는데 그것을 본 박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실망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인장에 새겨진 문양을 본 마을의 훈장님이 갑자기 땅바닥에 엎드리며 이 인장은 상간마을의 전설적인 의원이자 전직 어의이신 그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귀한 분을 모욕했음을 깨닫고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박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치다 마당 구석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나는 보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가진 사람일 뿐이네. 하지만 이곳에서 진정한 보물을 발견했지 라며 달수를 가리켰습니다. 마당에 아침 햇살이 비치자 간밤의 소동은 꿈결처럼 사라진 듯 보였으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과 탐욕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달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정성껏 물을 길어 올리고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냈지만 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었지요. 어제의 일로 노인의 정체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경외심과 함께 또 다른 욕망을 품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그 노인이 가진 의술이나 권력이 자신들에게 어떤 이득을 줄지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달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지만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노인과 어머니를 위한 아침 공양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스렸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던 어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며 달수는 노인이 일러준 약초의 효험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정하게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당당하고 고결하여 달수는 감히 눈을 제대로 맞추기도 어려울 정도였지요. 어르신, 간밤에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누추한 곳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달수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달수를 대했고 오히려 달수의 효심을 칭찬하며 이 집안에 흐르는 맑은 기운이 자신을 살렸노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달수의 집안과는 전혀 다르게 험악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박 씨는 자신의 무례함이 탄로났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장정들을 모아놓고 그 노인이 진짜 어이라면 왜 이런 벽촌까지 숨어들었겠나. 분명 대궐에서 큰 죄를 짓고 도망치는 중이거나 그 인장도 훔친 것일지 모른다. 라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박 씨의 탐욕은 이제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변해갔고 달수가 노인과 공모하여 마을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공포심을 조장하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박 씨의 말에 현혹되어 달수의 집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점점 차가워졌고 평소 달수에게 친절하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 달수가 장터에 나가 소금을 사오려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하며 길을 비켜주었으나 그들의 등 뒤에서는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게, 권세가 높은 노인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한 꼴 좀 봐. 조만간 우리 마을을 통째로 넘기려는 건 아닌지 몰라. 라는 터무니없는 말들이 달수의 귀에 박혔습니다. 달수는 억울한 마음에 발걸음을 멈추고 해명하고 싶었으나 노인이 했던 진실은 물 위에 기름과 같다는 말씀을 떠올리며 입술을 굳게 깨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오해를 푸는 것보다 자신의 집에 머무는 손님과 병든 어머니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달수는 마을 어귀 고개 너머에서 낯선 사내들이 기웃거리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들의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묻고 다니는 듯 보였고 그 질문의 끝은 항상 달수의 집과 그곳에 머무는 노인에 관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달수는 가슴이 두근거려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으며 노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일단은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라도 노인을 쫓는 무리라면 이곳 또한 더는 안전한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달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다시금 먹구름이 낮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달수는 노인의 표정을 살폈으나 노인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평온한 눈빛으로 책을 읽고 있을 뿐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어르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보입니다. 혹시 어르신을 찾는 분들입니까? 라고 물었으나 노인은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달수야. 산을 오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지 않더냐. 내 운명이 어디로 흘러가든 그것은 하늘의 뜻이니 너는 너무 심려치 말거라. 라는 노인의 말씀은 달수의 불안을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더 큰 신비로움과 긴장감을 안겨주었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마을 이장님이 달수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고 달수를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여론이 좋지 않다며 노인을 다른 곳으로 모시는 게 어떻겠냐는 뜻을 넌지시 비췄는데 이는 사실상 마을에서 나가달라는 축출의 예고나 다름없었지요. 박 씨의 선동에 넘어간 이장님은 마을의 평화를 위한다는 핑계를 대며 달수에게 큰 결단을 요구했고 달수는 그 무책임한 요구에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장님 길 잃은 노인을 돌보는 것이 어찌 마을에 해가 된단 말씀입니까? 정녕 이것이 우리 마을의 인심입니까?
라고 달수는 당당히 맞서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물러간 뒤 달수는 마당 한구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역설적으로 마을의 소란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온 이 작은 집과 소중한 가치들이 사람들의 무지와 탐욕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으나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달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낡은 칼을 숫돌에 갈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누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가족 그리고 손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숫돌에 칼이 갈리는 서늘한 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울려 퍼졌고 달수의 눈빛은 평소의 순박함을 넘어선 단단함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기괴하게 변해갔고 박 씨의 집에서는 장정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무언가 큰일을 도모하는 듯한 거친 고함이 새어나왔습니다. 달수는 대문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마당에 횃불을 하나 켜두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밤 공기를 가르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때 노인이 방에서 나와 달수의 곁으로 다가와 앉더니 네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다시금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저으며 저는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으나 노인은 달수의 손을 잡으며 그 손 안에 깃든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천하의 보물보다 귀하다고 일러주었답니다. 노인은 달수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들려주었는데 그는 임금의 병을 고치는 어이였으나 권력 다툼과 시기 질투의 환멸을 느껴 모든 명예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가 가진 인장과 책들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담긴 것이었으나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는 그저 권력과 재물의 상징으로만 보였던 것이 마을 사람들의 불행이었지요. 노인은 사람들은 산삼 한 뿌리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선함이라는 영약은 보지 못한다. 라고 탄식하며 달수에게 내일 벌어질 소동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달수는 노인의 말씀을 들으며 비로소 이 모든 소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정 무렵 낯선 그림자들이 달수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오려는 기척이 느껴지자 달수는 벌떡 일어나 횃불을 높이 들고 그들을 향해 호령했습니다. 거기 누구냐? 남의 집 담을 넘는 무례한들이 정령마을 사람이라 자처하는가라고 소리치자 어둠 속에서 주춤거리던 그림자들이 멈춰섰습니다. 박 씨의 사주를 받은 이들은 달수의 기백에 눌려 선뜻 나서지 못했으나 이내 박 씨가 뒤에서 나타나 저놈이 노인을 협박하여 보물을 독차지하고 있다. 어서 들어가서 노인을 구출하고 보물을 회복하자 라고 선동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습니다. 달수는 흔들림 없이 대문 앞을 막아서며 누구도 이 문을 넘을 수 없음을 선포했고 긴장감은 극에 달해 공기조차 얼어붙는 듯 했지요. 박 씨가 앞장서서 달수를 밀치려 할 때 방 안에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의 몸에서 뿜어지는 위험에 박 씨는 자기도 모르게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노인은 품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임금이 하사한 면죄부이자 그의 고결한 신분을 증명하는 전지였음을 마을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대들이 찾는 보물은 이 종이 한 장보다 가벼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목숨보다 무거운 것인가? 라고 묻는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을 전체를 울리는 듯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들고 있던 몽둥이를 하나둘 내려놓았고 박씨만이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으나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내가 이곳에 머문 것은 달수라는 청년의 효심에 감동했기 때문이지 보물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독이 퍼졌으니 내가 오늘 그 독을 닦아주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의 가슴손을 얹고 자신의 욕심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라 명했고 그 서늘한 명령 앞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수는 노인의 뒤에서 묵묵히 서 있었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력이 아니라 진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며 밝은 달빛이 마당을 비추자 소란스럽던 광경은 정화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로 변해갔지요.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저건 가짜다. 다들 속지 마라 라고 외치며 노인의 보찜을 향해 달려들려 했으나 달수가 한 발 앞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 씨 아저씨,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저씨의 욕심이 우리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더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세요. 라는 달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 씨는 멈칫했습니다. 달수의 눈빛은 예전의 순한 눈망울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는 정의로운 이의 눈빛이었기에 박 씨는 그 서슬퍼런 기운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이곳까지 왔는지 돌아보며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답니다. 노인은 흩어지려는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내일 아침 마을 광장으로 모두 모여라. 내 그대들에게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노라 라고 약속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엄숙한 약속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둘 달수의 집을 떠나갔고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한 어둠과 밝은 달빛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으나 노인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장하구나 달수야. 오늘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개를 넘었느니라 라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아들의 성장을 대견해 하셨고 달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서 노인과 함께 밤을 지새웠는데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고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달수에게 의술의 기초적인 원리를 설명해주며 자연의 순리와 인간의 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달수는 그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자신이 평소 산에서 보았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소중한 생명의 열쇠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지요. 비록 눈에 보이는 금은보화는 없었지만 달수의 머릿속에는 이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의 보물창고가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녘이 되자 달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따뜻한 차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노인이 일러준 건강에 좋은 약초들을 섞어 만든 향기로운 차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미움 대신 그들의 다친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배려를 담아 정성껏 불을 지피고 찬물을 우려냈으며 그 연기는 마을의 아침 안개와 섞여 평화롭게 피어올랐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집이 마을의 화합을 이끄는 장소가 되기를 바랐고 어제의 소동이 오히려 마을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의 정성이 담긴 찬물 소리는 마치 희망의 찬가처럼 들려왔고 달수의 얼굴에는 다시금 평온한 미소가 찾아왔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광장에는 노인의 말대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함께 어제의 행동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달수와 함께 광장 중앙으로 나아갔으며 그의 손에는 낡은 보찜이 들려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보찜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기대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노인은 보찜을 천천히 열어 그 안에 든 것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는데 그것들은 대단한 보석이 아니라 흙 묻은 약초 뿌리와 말린 잎사귀들 그리고 몇 권의 책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모은 보물이여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너희는 이 흙 속에 묻힌 진리를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쫓았구나. 라는 노인의 일침에 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달수를 사람들 앞으로 불러 세우고는 이 청년은 산삼보다 귀한 효심과 정직을 가졌다. 그가 매일 산을 오르며 흘린 땀방울이 바로 이 마을의 진짜 보물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달수의 헌신적인 삶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박씨조차 군중 틈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침묵하며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었지요. 달수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으나 그의 가슴은 당당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으며 이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시기와 질투가 아닌 존경과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을의 아픈 이들을 한 명씩 불러 그들의 맥을 짚어주고 처방을 내려주며 진정한 의원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광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노인의 처방과 따뜻한 말씀 한마디에 오랫동안 알아누웠던 노인들이 기운을 차리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화해하는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달수는 노인을 도와 약초를 나누어주고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마을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인근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박씨 또한 노인의 인자함에 감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달수에게 사과했으며 마을의 다진 일을 도맡아 하겠노라 다짐하며 새 사람이 될 것을 약속했지요. 분열되었던 마을은 노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달수의 변치 않는 진심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광장에서의 행사가 끝나고 달수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망태기에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곡식과 반찬들을 몰래 넣어주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달수는 묵직해진 망태기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고 그 무게는 짐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무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까지 나와 아들을 맞이하셨는데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진 모습에 달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노인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보아라, 달수야. 네가 뿌린 씨앗이 이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며 달수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달수의 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들로 풍성한 잔치상이 차려졌으며 모두가 둘러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제의 적대감은 눈 녹듯 사라졌고 이제 달수의 집은 마을의 모든 고민과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사랑방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노인은 상석에 앉아 사람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법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강연을 해주었으며 달수는 그 곁에서 스승을 모시는 제자처럼 정성을 다해 수발을 들었습니다. 마을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이곳은 마치 지상 위의 낙원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마을 사람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달수는 노인과 함께 마당을 정리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노인은 달수에게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하지만 걱정 말거라. 내가 남긴 지혜는 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테니 라고 이별을 암시했으나 달수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이 주신 가르침을 실천하며 이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에 오히려 마음이 든든하고 결연해졌던 것이지요. 달수는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어르신이 계셨기에 제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십시오. 라고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개마을의 아침은 어제의 소란을 씻어내듯 유난히 맑고 투명한 기운으로 시작되었으며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사람들의 달궈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달수는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에 흩어진 나뭇잎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쓸어냈는데 그 빗자루 소리는 마치 고요한 새벽 하늘에 울려 퍼지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일정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아주 평온하게 만들었지요.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어제 광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고, 이제는 그들에 대한 미움보다 연민의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노인이 직접 가르쳐 준 대로 다려낸 약초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는데, 그 향기는 사람의 머리를 맑게 하고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듯한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솥뚜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하며 오늘 하루는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화해의 길을 걸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집의 기둥과 같아서 한번 흔들리면 다시 세우기 어렵지만 정성으로 보살피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법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던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며 달수에게 큰 용기와 지혜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를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달수의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손에는 어제의 무례함을 사죄하는 의미로 갓 지은 떡이나 정성껏 기른 채소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문 앞에서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달수의 눈치를 살폈으나 달수는 먼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이웃분들, 마침 따뜻한 약차를 끓여두었으니 들어와서 한 잔씩 나누시지요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공기는 순식간에 녹아내렸고, 사람들은 부끄러운 기색을 감추며 마당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머뭇거리던 박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당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는데, 어제의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몰골이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쓰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차마 달수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며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님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가련해 보여 마을 사람들조차 혀를 차며 지켜보았지요. 달수는 박 씨의 그런 처지를 비난하기보다 먼저 다가가 따뜻한 물 한 사발을 건네며 아저씨도 그간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일단 목부터 축이시고 무거운 마음을 이곳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아주 부드럽게 말을 건넸답니다. 박 씨는 달수가 건넨 물그릇을 받쳐 들고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달수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내 욕심이 눈을 가려 너처럼 착한 청년을 모함하고 마을을 어지럽혔으니 나를 용서하지 마라. 라고 울먹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박 씨의 진심 어린 참회에 숙연해졌고, 노인은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박 씨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잘못을 아는 것이 곧 고침의 시작이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노인의 인자한 말씀에 박 씨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리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마을을 떠나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모두 앞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박 씨가 스스로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하자 사람들은 그를 배웅하며 미움 대신 용서의 마음을 전했고, 마을을 괴롭히던 무거운 갈등의 안개는 비로소 완전히 걷히게 되어 공기는 더욱 맑아졌습니다. 달수는 박 씨가 떠나는 길에 작별의 의미로 정성껏 싼 주먹밥과 비상약초를 건네주며 어디에 가시든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빌겠습니다. 라고 진심을 다해 말해주어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지요. 박 씨의 뒷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달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고, 이제야 마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직감하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마을 장정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어제 부서진 달순의 집의 대문과 낡은 울타리를 고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손길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붕에 썩은 짚을 걷어내고 새 짚으로 갈아주었으며, 또 다른 이는 마당에 잡초를 뽑고 흩어진 돌들을 고르게 골라 담장을 다시 쌓아 올리는 정성을 보여주었지요.
달수는 그들의 일손을 돕느라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 집이 다시 온전해지는 과정이 마치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과 같다는 생각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 안팎으로 활기찬 망치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마을 전체가 오랜만에 생기로 가득 차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마을 안악들은 부엌으로 모여들어 달수의 어머니를 도와 점심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각자 가져온 쌀과 고기, 나물들이 커다란 솥안에서 어우러져 구수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건강해진 몸으로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채소를 다듬으시며 이웃들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 얼굴에는 병마에 시달리던 어두운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밝은 빛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달수가 이토록 좋은 이웃을 두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네요. 라며 웃으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안악들은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달수 장가가는 것까지 보셔야지요. 라고 화답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마당에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그 위로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가득 차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둘러앉아 한 식구처럼 음식을 나누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앙금을 말끔히 씻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인은 상석에 앉아 마을의 원로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의 깊은 지혜를 나누었고 달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르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정중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됨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라는 이장님의 건배사에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즐거운 식사를 이어갔고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노인은 사람들을 향해 보물을 찾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사람들은 노인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 깊이 새기며 경청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어 마당은 금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땅속에 묻힌 황금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돌보는 마음이며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다. 라는 노인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지요. 달수는 노인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산에서 캤던 약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 아래 마을 아이들은 마당 한 구석에서 제기를 차며 뛰어놀았고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산골짝 전체로 퍼져나가 듣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몇몇 장정들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는데 이는 마치 신령님께 드리는 축제와 같았습니다. 달수는 그 풍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평화가 바로 이런 것이었음을 깨달았고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상쾌한 기분이 들어 행복했습니다. 모든 시련이 지나간 뒤에 찾아온 평화는 무엇보다 달콤했고 마을은 그렇게 조금씩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지요.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갈 때 달수는 노인이 일러준 비방대로 만든 상비약을 하나씩 나누어주며 가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몸이 좋지 않으시면 언제든 저희 집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은 달수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네. 달수 총각,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네. 앞으로는 우리가 자네와 어머니를 잘 보살필 테니 걱정 말게나. 라고 진심 어린 약속을 건네주었습니다. 달수는 멀어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고 이제 자신이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깊이 자각하며 더욱 성실히 살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답니다. 어둑어둑해진 마당에 홀로 남아 정리를 하던 달수에게 노인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는데 그의 손에는 낡은 침통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달수에게 건네며 대를 이어가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달수야, 이제 너는 단순한 약초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 이 침통은 내 스승님께 받은 것이니 네가 잘 간직하여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쓰거라라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달수는 너무나 놀라 무릎을 꿇고 어르신, 저는 배움이 부족하여 이런 귀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사양했지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달수의 손에 침통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의 전달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 쌓아온 지혜와 사명의 전수였기에 달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달수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에 휩싸였는데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마당에는 밝은 달빛이 내려앉아 모든 만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방으로 들어가 노인과 마주 앉아 촛불 아래에서 의서의 내용을 하나씩 익히기 시작했는데 노인의 설명은 명쾌하고 깊이가 있어 달수의 머릿속에 쏙쏙 박히는 듯한 신기한 경험을 했지요. 그는 약초의 성질과 침을 놓는 자리,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밤늦도록 배우며 자신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희열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집안의 공기는 따뜻하고 안전하여 달수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답니다. 새벽녘이 되어 잠시 눈을 붙이려 누운 달수는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 달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구나, 내 아들아. 네 효심이 하늘을 움직였느니라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달수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깊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한수를 떠놓고 산신령님과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며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노라 굳게 약속하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의 효심은 이제 개인의 도리를 넘어 마을 전체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의 성장은 모든 이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지요. 다음 날부터 달수는 노인의 지도 아래 마을의 아픈 이들을 직접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길은 거칠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정성스러운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열게 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직접 캐온 약초와 노인의 비방을 적절히 조용하여 난치병이라 불리던 마을 어르신들의 고질병을 하나둘 고쳐나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달수를 안개마을의 어린 의원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달수는 그런 칭찬에 자만하지 않고 저는 그저 어르신의 가르침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며 항상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자세를 견지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더욱 깊게 받았답니다. 노인은 달수의 진료 과정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때때로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거나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엄격하게 훈육하기도 했으나 그 속에는 달수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덧 마을 사람들에게 노인과 달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제지간이자 마을을 지키는 두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 마을의 평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사람들의 삶은 윤택해졌지요. 예전에는 약값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던 가난한 이들도 이제는 달순의 집 문턱을 편하게 넘나들며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을 전체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이 모든 변화가 노인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냈답니다. 어느 날 오후 달수는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다가 문득 산을 내려다보았는데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낯선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잠시 손을 멈추고 날씨의 변화를 유심히 살피며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 노인을 업고 내려오던 그날을 떠올리며 우연처럼 시작된 인연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연이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멀어지지만 가만히 문을 열어두면 어느새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법이지라고 중얼거리며 달수는 다시 약초를 정리하는 손길에 정성을 가득 담아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저 높은 산의 전기처럼 맑고 단단해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이장님은 달수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을 입구에 작은 약초방을 지어주기로 결정했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무를 베어오고 흙을 구우며 힘을 보태주어 단 며칠 만에 아담하고 정갈한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약초방이 완공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잔치를 벌이며 축하해 주었고 달수는 그곳의 이름을 보은제라고 지어 자신을 도와준 모든 이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겼습니다. 그곳에서 달수는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약초를 연구하며 자신의 의술을 연마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멀리 장터까지 나가지 않아도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보은제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과 안심을 전해주는 평화의 상징이 되어 마을의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답니다. 박씨로부터 시작된 질투와 시기의 불길은 이제 완전히 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사랑의 싹이 돋아나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 인근 마을에 부러움을 샀습니다. 달수는 가끔 박씨가 떠난 길을 바라보며 그도 어디선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기를 빌어주었는데 그런 넓은 마음씨가 바로 노인이 말했던 가장 귀한 보물이었음을 달수는 이제 압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달수를 보며 자신들도 나중에 커서 달수 형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산을 오를 때마다 달수가 가르쳐준 약초 이름을 외우며 즐겁게 뛰놀았습니다. 마을의 미래는 밝고 활기찼으며 그 중심에는 한 청년의 지극한 효심과 정직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가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노인은 어느덧 기운을 완전히 회복하여 예전의 당당한 풍채를 되찾았으나 그는 여전히 달수의 집 작은 방에 머물며 달수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노년을 보람있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수에게 의술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읽는 법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에 대해 가르치며 그가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어 달수는 나날이 성숙해졌습니다. 지식은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머물러야 하며 지혜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실천해야 한다. 는 노인의 말씀은 달수의 좌우명이 되어 그의 평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을 받아 마당에 길게 드리워질 때면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동양화처럼 고즈넉하고 평화로워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지요.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와 산골 마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때 달수의 집 뒤편에는 노인이 심어둔 약초들이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우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뽐내기 시작하여 온 마을에 봄내음이 가득했습니다. 달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뒤뜰을 거닐며 꽃 구경을 시켜드렸는데 어머니의 걸음걸이는 젊은이 못지않게 가벼웠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에 실려온 마을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다시 한번 효의 가치를 되새겼고 집집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꽃처럼 피어나 안개마을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효자가 많은 마을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달수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고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쳐 주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면 달수는 노인과 함께 마루에 앉아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는데 공기는 차분하고 맑아 머릿속의 모든 잡념을 사라지게 하고 오직 평온함만이 가슴 속에 가득 차오르게 했습니다. 노인은 달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자, 이제 내일의 환자들을 위해 잠자리에 들 시간이구나. 오늘 너는 충분히 잘 살았으니 꿈속에서도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축복 섞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달수는 정성껏 노인을 방으로 모시고 자신도 잠자리에 누워 오늘 만난 환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이 빨리 쾌차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방 안에는 향나무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고 밖에서는 시냇물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와 달수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니 이보다 더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는 없을 듯했답니다. 안개마을의 저녁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거나 차갑지 않았으며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마을 전체를 따뜻한 소미불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서늘한 바람마저도 이제는 정겨운 이웃의 손길처럼 느껴졌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마당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평화로운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달수는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가슴 깊이 되새겼고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이제 마을의 큰 어른이자 스승으로 자리 잡았고 그는 달수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보은제의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부엌에서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따뜻한 차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긴 말을 나누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답니다. 달수야, 네가 처음 나를 업고 이 산길을 내려올 때의 그 뜨거운 숨소리를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노인은 나직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말하며 달수의 거친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꼭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서도 마을 길을 산책하실 정도로 기운을 차리셨고 가끔은 달수가 캐온 약초를 손질하며 아들의 일을 돕는 소소한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밤이면 정한수를 떠놓고 아들과 노인의 안녕을 비는 정성스러운 기도를 올리곤 하셨지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달수가 이토록 훌륭한 스승님을 모시고 사람들을 도우니 내 마음이 참으로 넉넉구나 라며 혼잣말을 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달빛 같은 평온함이 가득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몸이 아플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칠 때도 달수의 보은제를 찾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달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들은 이제 앞장서서 약초밭을 일구고 땔감을 마련해주는 등 마을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안개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지요. 서로를 향한 불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배려와 나눔이 싹 터서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아래에는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도 이 마을의 훈훈한 인심에 감탄하며 쉬어가곤 했답니다. 어느 깊어가는 가을밤 노인은 달수를 조용히 불러 마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평생을 바쳐 깨달은 마지막 비밀을 전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은 달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달수야, 사람들은 내가 산삼이나 금괴 같은 대단한 보물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보찜 속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단다 라고 운을 뗐습니다. 달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고 노인은 하늘의 별빛보다 더 맑은 미소를 지으며
달수의 가슴에 손을 가만히 얹고는 주변의 고요를 깨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어 너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만년 묵은 산삼보다 더 귀하고 영험한 것을 내 몸속에 지니고 있었느니라 라고 선언하듯 말해 주었습니다. 달수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그것은 바로 타인의 아픔을 제 아픔처럼 여기는 너의 순수한 마음과 보답을 바라지 않고 행하는 지극한 정성이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너는 이미 네가 가진 그 고귀한 성품으로 죽어가던 나를 살렸고 병든 내 어머니를 일으켰으며 마침내 독이 퍼졌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했으니 이보다 더 큰 보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노인의 말씀은 달수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달수는 노인의 말씀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며 자신이 평생 산을 타며 찾으려 했던 기적의 약초가 사실은 자신의 마음속에 늘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이 오히려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달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 너는 진정한 의원이자 이 마을의 보석이다. 네가 소유한 이 귀한 성품을 잘 간직하여 앞으로도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거라 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집에 모여 정성껏 준비한 곡식과 나물들로 풍성한 잔치상을 차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마당 한편에서는 갓 지은 쌀밥의 단내가 진동하여 지나가는 산새들도 그 향기에 취해 잠시 날개를 쉬어갈 정도였지요. 사람들은 서로의 그릇에 고기를 얹어주고 술잔을 채워주며 달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사람 사는 동네 같아졌네 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고 달수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이웃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아 감사의 뜻을 전했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는데 그는 이제 자신의 소임이 다했음을 느끼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겠다는 뜻을 밝혀 사람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붙잡으려 했으나 노인은 나는 떠나도 나의 지혜와 마음은 달수의 손끝에 그리고 너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달랬습니다. 달수는 노인의 뜻을 존중하여 조용히 노인의 보찜을 챙겨드렸고 노인은 마을 입구까지 배웅 나온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는데 그 뒷모습은 마치 한 폭의 신선 그림처럼 고결하고 평화로워 보였답니다. 노인이 떠난 후에도 달수는 보은제를 지키며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고 그는 노인이 가르쳐준 의술을 바탕으로 수많은 환자를 고쳐내어 인근 팔도의 안개마을의 어진 의원으로 그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먼 곳에서 찾아온 환자라도 정성을 다해 대접했으며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는 대신 산에서 나무를 한 짐 해오는 것으로 대신하게 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지요. 달수의 보은제 앞에는 늘 감사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들이 쌓여갔지만 달수는 그것들을 다시 마을의 어려운 노인들에게 나누어주며 노인이 말했던 진정한 보물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살았답니다. 어머니는 평온한 여생을 보내시다가 어느 조용한 봄날 아들의 손을 잡고 미소 짓는 얼굴로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의 효심에 감사하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달수는 어머니를 마을 뒷산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모시고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정직과 사랑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상중에도
그를 극진히 보살폈고 이제 달수는 마을 전체의 아들이자 형제이며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안개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마을은 더욱 번창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수도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청년 시절 산삼을 찾던 그때처럼 여전히 맑고 총명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얘들아, 너희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은 네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이 아니라 네 친구의 눈물을 닦아주는 네 손가락이란다. 라고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달수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그 따뜻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들도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평화로운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곤 했답니다. 안개마을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평화롭고 인심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지만 달수는 마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소박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보물을 찾아 산을 헤매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법을 배웠기에 이곳에는 더 이상 다툼이나 시기가 존재하지 않는 낙원이 되었지요. 저녁마다 마을 공동 우물가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늘의 별자리만큼이나 아름다웠고 그 평온한 풍경은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조용히 일깨워주는 듯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깊은 밤, 달수는 홀로 마당에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소리는 마치 옛 스승인 노인이 자신을 칭찬하며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자신이 뿌린 선의의 씨앗들이 마을 전체에 울창한 숲을 이루었음에 깊은 보람을 느꼈고 이제는 자신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쉴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달수는 보은제의 등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으며 그의 몸에서는 평생 약초를 만지며 배어든 은은한 향기가 풍겨나와 방 안을 가득 채우니 그 공간은 마치 천상의 방처럼 아늑하고 평온했습니다. 달수의 숨소리는 시냇물 소리와 어우러져 일정한 리듬을 타며 깊어갔고 그의 꿈속에서는 다시금 젊은 시절의 산행이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노인을 처음 만났던 그 바위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활짝 웃으며 달수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의 정상을 향해 올라갔는데 그 길은 가시덩굴 대신 꽃길이 펼쳐져 있었으며 공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하고 투명했지요. 달수야, 네가 이룬 모든 것은 네 마음이 만든 기적이다라는 노인의 찬사를 들으며 달수는 꿈속에서도 큰 행복을 느꼈고 그의 얼굴에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고귀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이제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며 들판의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며 대지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러워 듣는 이의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고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도 가지를 늘어뜨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숲속의 짐승들도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평온한 밤을 맞이하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고요한 시간이 계속되었지요. 달수의 집 담장 너머로 비치는 달빛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닦아내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 평화로운 광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며 밤의 깊이를 더해갔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때로는 소중한 인연을 망치기도 하지만 달수처럼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면 그 진심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물은 언젠가 사라지고 도둑맞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쌓아둔 선행과 지혜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나의 재산이 되어 내 삶을 끝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요.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도 달수가 가졌던 그 귀한 약초 씨앗 하나가 심어졌기를 바라며 당신의 오늘 하루가 고단했더라도 이 따뜻한 이야기 속에서 모든 피로를 잊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이제 서서히 무거워지고 마음속의 잡념들이 하나둘 사라지며 안개마을의 평온한 풍경 속으로 당신의 의식이 천천히 잦아드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방 안의 공기는 쾌적하고 당신을 감싸고 있는 친구는 구름처럼 가볍고 포근하여 당신의 온몸이 나른하게 이완되고 깊은 휴식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달수가 어머니를 위해 끓였던 그 따뜻한 약차의 온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도 전달되어 긴장이 풀리고 평화로운 안식만이 당신의 영혼을 채워주니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깊고 달콤한 잠의 세계로 빠져드셔도 괜찮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산들바람이 당신의 이마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어 당신의 잠자리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고요하니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충분히 잘 보냈으며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산삼보다 귀한 보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하며 깊은 잠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기운이 가득 차올라 오늘보다 더 빛나는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 이제 안심하고 깊은 꿈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안개마을의 맑은 계곡 물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달수와 노인이 나누던 지혜로운 대화들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의 숨결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규칙적으로 변해가며 세상의 모든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내면의 평화로운 박동만이 들려오는 고요한 밤의 중심에서 당신은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별빛이 창가에 머물며 당신의 잠자리를 축복하고 어둠은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모든 상처와 피로를 씻어내주니 이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잠에 빠져들 준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안개마을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그곳에 흐르던 따뜻한 마음과 지혜는 이제 당신의 것이 되어 당신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울 것이니 아무런 미련 없이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향한 긴 휴식에 들어가십시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만년 묵은 산삼보다 귀한 보석이 반짝이고 있음을 잊지 말고 그 빛을 따라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의 안식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은 가물가물 멀어지고 깊은 평화만이 당신과 함께하니 부디 좋은 꿈 꾸시고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밤을 보내시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작은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영혼에 시원한 샘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달수의 효심과 노인의 지혜가 당신의 꿈속에서도 길잡이가 되어 당신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방은 이제 온전히 당신만의 평화로운 성전이 되었고 어둠은 두려움이 아닌 안식의 그림자가 되어 당신을 부드럽게 덮어주고 있으니 모든 감각을 잠재우고 고요의 품으로 완전히 들어가십시오. 달콤한 잠이 당신의 머리맡에 내려앉아 당신의 지친 몸을 위로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니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깊은 어둠 속으로 평화롭게 잦아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방은 이제 쥐 죽은 듯 고요하고 당신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여 그 어떤 물결도 잃지 않는 완벽한 평형 상태에 도달했으니 이제 당신은 영원히 깨지 않을 것 같은 달콤한 휴식에 들어갑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고민은 바람에 날려보낸 낙엽처럼 멀리 사라졌고
당신의 가슴 속에는 오직 달수가 가졌던 그 따뜻하고 순수한 진심만이 남아 빛나고 있답니다. 이제 정말로 잠들 시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장 평화로운 곳에서 안식하기를 빌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디 평온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세요. 안개마을의 전설이 시간이 흘러 전설로 남게 된 뒤에도 그 마을의 산천은 의연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의 삶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곡의 물소리는 여전히 맑고 투명하여 바닥의 조약돌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빛났고 그 물줄기를 따라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은 달수의 효심을 기억하듯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고운 빛깔을 뽐내며 피어났지요.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을을 효자의 마을이라 부르며 멀리서도 그 기운을 느끼려 찾아왔고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당산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더 굵고 웅장해진 가지로 나그네들에게 편안한 그늘을 내어주고 있었답니다. 보은제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작은 약초방은 이제 마을의 성지와 같은 곳이 되었으며 그곳에는 달수가 남긴 낡은 의서와 침통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후대의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달수의 제자들은 스승님이 가르쳐준 대로 약초의 성분보다 환자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을 제일의 원칙으로 삼았고 그 덕분에 안개마을은 여전히 병자가 없고 마음이 아픈 이들이 치유를 받는 신비로운 장소로 남을 수 있었지요.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구수한 한약 냄새를 머금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상징이 되어주었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달수의 손자인 어린 소년이 보은제의 낡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나그네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나그네는 먼 곳에서 소문을 듣고 불로초를 찾아온 욕심 많은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은 보은제 벽면에 걸린 달수의 초상화를 보며 이분이 그 전설적인 의원님이신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신비한 인삼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사실인가? 라고 눈을 빛내며 물었지요. 소녀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상인에게 따뜻한 찻잔을 건네고는 할아버지가 남긴 가장 귀한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조용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인은 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의 맑은 눈망울과 보은제 안에 흐르는 평온한 공기에 압도되어 자신의 탐욕이 조금씩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금이나 보석으로 된 보물을 찾으러 이곳에 왔으나 정작 자신이 마주한 것은 낡은 가구와 먼지 쌓인 책들뿐이었음에도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훈훈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나그네여, 우리 할아버지가 남기신 것은 땅에서 캐낸 뿌리가 아니라 사람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씨앗이랍니다. 라는 소년의 나직한 말 한마디가 상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천천히 열어주었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가고 창밖으로는 소리 없이 하얀 눈이 내려 안개마을을 다시금 하얗게 수놓기 시작했는데 그 풍경은 마치 수백 년 전 달수가 노인을 업고 오던 그날처럼 엄숙하고도 신비로웠습니다. 상인은 보은제의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소년이 들려주는 달수의 일대기를 들으며 자신이 평생 쫓아왔던 재물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결에 달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을 느꼈는데 그것은 그대도 이미 천하의 어떤 영약보다 귀한 마음을 가졌으니 이제는 그것을 꺼내어 쓰게나라는 자애로운 속삭임이었으며 상인은 그 소리에 이끌려 깊은 안식의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상인은 예전의 그 탐욕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맑고 고요한 안색으로 잠에서 깨어났으며 소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자신의 괴나리 보찜을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로초를 찾아 산을 헤매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마을을 떠나가는 뒷모습이 한결 가볍고 경쾌해 보였지요. 소녀는 할아버지가 그러하셨듯
대문 앞까지 나가 상인을 배웅하며 진정한 보물은 이제 당신의 주머니가 아니라 당신의 발걸음에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 축복을 건네주어 상인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답니다. 안개마을의 사람들은 여전히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달수가 남긴 무형의 유산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어떤 시련이 닥쳐도 서로를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물 떼는 소리와 마당 쓰는 소리로 시작되어 평화로운 일상을 알렸고 아이들은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지 않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어엿한 마을의 미래로 자라나고 있었지요. 누구 하나 욕심을 부리거나 남을 시기하지 않는 이 마을의 풍경은 그 자체로 이미 전설 속의 무릉도원이나 다름없었으며 그 평화의 근원은 한 청년의 지극한 효심에서 시작된 거심을 모두가 잊지 않았답니다. 세월의 바람은 마을의 풍경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지만 보은제의 등불은 단 하루도 꺼지지 않고 밤마다 어두운 산길을 밝히며 길 잃은 나그네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달수의 후손들은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약초의 신비보다는 사람의 온기를 더 믿는 진정한 의술의 길을 걷고 있었지요. 밤마다 보은제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와 약초 다듬는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장가처럼 편안한 안도감을 주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깊고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답니다. 이제 다시 밤이 찾아와 당신의 방 안에도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안개마을의 따뜻한 기운이 당신의 주변을 감싸며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괴로움과 복잡한 생각들은 마치 산기천의 안개가 햇살에 사라지듯 이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하나둘 흔들리며 멀어지고 오직 평온함만이 당신을 채워줄 것입니다. 달수가 가졌던 그 귀한 마음의 씨앗이 이제 당신의 가슴 속에서도 작게 싹을 틔우고 있으니 당신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숨소리는 점점 더 차분해지고 마음의 박동은 대지의 호흡과 맞춰져 세상의 소음은 차단되고 오직 당신 내면의 평화로운 울림만이 가득한 신성한 수면의 공간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베개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고 이불은 햇볕에 잘 말린 솜처럼 따뜻하여 당신의 피부에 닿는 모든 감촉이 당신을 깊은 이완의 상태로 이끌어주니 이제 아무런 저항 없이 어둠의 품으로 몸을 맡기십시오. 달수가 사랑했던 안개마을의 밤하늘처럼 당신의 마음도 수많은 별빛이 내려앉아 반짝이며 당신의 꿈길을 아름답게 수놓아 줄 것이니 당신은 이제 가장 행복한 여행자가 되어 잠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마지막 진실은 당신이 이미 당신을 구원할 힘을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보물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우며 오늘 당신이 타인에게 건넨 작은 배려 한마디가 바로 세상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영약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머릿속은 하얀 구름처럼 텅 비워지고 당신의 심장은 평화로운 고독만을 반복하며 당신을 가장 깊고 안락한 무의식의 세계로 부드럽게 떠밀어주니 그 흐름을 따라 편히 가시면 됩니다. 당신의 방을 밝히던 작은 빛들도 이제는 사그라지고 어둠이 당신을 포근하게 덮어주어 당신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정신은 우주의 고요한 신비 속으로 녹아들어 가고 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지켜주는 수호신들이 당신의 머리맡에서 부드러운 노래를 불러주고 있으며 당신의 모든 세포는 이제 내일의 새로운 생명력을 얻기 위해 고요한 정지 상태로 들어가 안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가 보은제에서 가졌던 그 거룩한 평화가 당신의 방 안에도 가득하여
당신은 이제 그 어떤 악몽도 꾸지 않고 오직 아름답고 눈부신 꿈결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안개마을의 시냇물은 당신의 발치를 적시며 흐르고 산새들은 당신의 잠자리를 지키며 파수꾼이 되어주니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고요한 요새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믿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 당신의 모든 근심은 이제 이야기가 끝나감과 동시에 영영 사라질 것이며 당신은 오직 내일 아침의 맑은 햇살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니 기대와 평안 속에서 눈을 감으세요. 밤은 당신의 친구이고 어둠은 당신의 안식처이니 그 거룩한 자연의 섭리 앞에 당신의 온 존재를 내어 맡기고 가장 순수한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깊은 잠의 나라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이 꾸게 될 꿈은 안개마을의 꽃밭을 거니는 평화로운 산책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당신은 달수와 노인을 만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무언의 간신은 대화를 나누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꿈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메마른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어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살만한 곳임을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완벽한 고요의 상태에 도달했으며 당신의 의식은 가느다란 실처럼 가늘어져 이제 잠의 수평선 너머로 유유히 사라지고 있으니 부디 그 평화를 만끽하며 잠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안개마을의 정취를 당신의 가슴 속에 깊이 담아두시고 당신이 가진 보물이 인삼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마시길 빌며 이 기나긴 전설의 문을 조용히 닫으려 하니 당신은 이제 정말로 잠드셔도 좋습니다. 당신을 감싸는 이 고요함이 당신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당신의 꿈속에 펼쳐질 아름다운 풍경들이 당신의 무의식을 정화해 주어 당신이 가장 고결한 영혼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방은 이제 완벽하게 침묵하고 오직 당신의 고른 숨소리만이 밤의 공기를 부드럽게 흔들며 당신을 영원한 평화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으니 이제 편히 눈을 감고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참으로 수고 많았고 당신의 마음은 오늘 하루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빛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당신의 위대한 수면이 시작됨을 축복하고 당신의 평온한 밤을 응원하며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안개마을의 따뜻한 온기는 당신의 가슴 속에 남아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니 아무런 걱정 없이 깊고 깊은 꿈의 심연으로 빠져드십시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평화롭고 당신의 마음은 오늘보다 더 넉넉해질 것이니 이제 모든 감각을 잠재우고 고요의 극치 속에서 영원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당신의 밤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